안녕하세요.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는데 이상하게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고요? 오늘 그 이유,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비용과 세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분명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제 펀드 계좌를 보면 수익률이 영 시원찮을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바로 투자자 모르게 수익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비용과 세금이랍니다. 자, 그럼 그 범인들을 하나씩 추적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펀드에 투자할 때 내는 돈에는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이름표가 붙어 있거든요. 크게 4개의 관문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운용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후치 판매 수수료, 그리고 좀 생소하죠? 12B-1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격파해 봅시다. 첫 번째, 운용보수. 이건 펀드를 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 매니저 월급부터 사무실 운영비까지요. 매일 아주 조금씩 펀드 자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내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펀드 매니저님 월급도 제 투자금에서 나가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선취 판매 수수료예요. 말 그대로 펀드에 가입할 때 내는 일종의 입장료 같은 겁니다.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수수료가 5%다? 그럼 시작부터 5만 원을 떼고 95만 원으로 투자가 시작되는 셈이죠. 반대로 퇴장료 개념도 있어요. 바로 후취 판매 수수료인데요. 이건 보통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라서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 12B-1 수수료. 이건 좀 낯설죠? 펀드를 광고하고 판매하는 데 쓰는 마케팅 비용인데 이것도 투자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네? 펀드 광고비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요? 이건 좀 충격인데요? 그쵸?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복잡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똑같은 드레이퍼스 하이힐드 펀드인데도 클래스, 즉 어떤 창구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클래스 A는 입장료를 세게 내고 클래스 C는 퇴장료를 내는 식이에요. 근데 여기 주목할 점은 클래스 I인데요. 이건 보통 기관 투자자용이라 수수료가 거의 없죠. 같은 상품인데도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우리가 내야 하는 비용이 이렇게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수료의 종류를 알았으니까 이 작은 숫자들의 진짜 힘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요, 펀드의 모든 수수료는 펀드의 순자산 가치, 즉 NAV에서 매일같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 높다는 건 내 실제 투자 수익이 그냥 매년 1%씩 줄어든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1만 달러를 연 12% 수익률을 내는 펀드에 20년간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유일한 차이는 연간 비용뿐이에요. 0.5%와 1.5%, 고작 1%포인트 차이 같지만 20년 뒤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이 수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비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아주 무서운 증거입니다. 20년 후에 가장 저렴한 펀드 A와 가장 비싼 펀드 C의 최종 금액 차이가 무려 13,695달러. 요즘 환율로 하면 거의 1,800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수수료로 공중분해된 거죠. 이제 1% 수수료가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으시죠? 자, 첫 번째 범인 수수료를 잡았으니 이제 두 번째 범인 세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녀석은요, 수수료보다 더 교묘하고 복잡하게 우리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뮤추얼 펀드 세금의 핵심 원리는 바로 통과과세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펀드는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 소득이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통과돼서 전달되는 방식이죠. 교수님, 저는 펀드를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연말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죠?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펀드를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과 펀드 매니저가 펀드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투자자는 펀드를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펀드 매니저가 만든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이 연말에 투자자들에게 분배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배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나타내면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중요해지는 거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나도 모르는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자, 두 명의 범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교활한 비용과 세금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요. 투자 설명서에서 이 4가지만큼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첫째, 매년 내야 하는 총 보수 비용.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둘째, 입장료나 퇴장료 같은 판매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셋째, 나도 모르게 내는 광고비, 12B- 수수료의 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회전율까지. 이 4가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뮤추얼 펀드의 비용과 세금이 어떻게 우리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비용과 세금 구조를 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여정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공부,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